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각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크게 우리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평면 도형 중에서도 다각형.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다각형이 무엇인지 좀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은 이 내각과 외곽을 연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이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각형에 이어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해서요. 원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은 다각형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원과 부채꼴을 연결하고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큰 평면 도형에 대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평면 도형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한 평면 도형 다음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입체 도형에서도 다각형과 비슷하게 이제 다면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과 비슷하게 이제 뭔가 회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회전체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다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다각형이 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다각형을 배우냐? 자, 말 그대로요. 다각형입니다. 즉, 각이 많은 어떤 도형을 얘기하겠다라고도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죠. 문장 그대로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각이 많은 도형?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고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지마. 자, 우리 선조들이 만든 나무 창살인데 참 예쁘지 않니? 라고 했습니다. 나무 창살인가 봐요. 그죠? 여기는 문살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모양이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안쪽에는 사각형도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크게는 또 팔각형의 모양도 있고요. 그죠? 자, 왜 사각형, 팔각형이라고 부르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왜 사각형이라고 했으며 왜 팔각형이라고 했을까요? 칠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죠. 다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 자,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도형의 선분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어서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것은 꼭지점과 꼭지점으로 연결된 이 선분의 개수를 좀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각형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평면상의 다각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개의 선분이 이렇게 내가 둘러싸였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각형 될까요? 즉 얘가 그냥 다 둘러싸여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얘는 그냥 뭔가의 각을 만들어낼 뿐이고 다각형으로 즉 둘러싸여 있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을 둘러싸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작은 선분의 즉 개수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요거는 삼각형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을 모두 다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였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이 되는 거고 5개의 선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야 돼. 여기 구멍이 뚫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둘러싸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아준다면 얘는 오각형이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각각 우리 이렇게 둘러싸인 선분의 개수가 3개면 3, 4개면 4, 5개면 5, n개면 n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를 우리가 그 선분의 개수를 알지 못할 때는 n각형입니다 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다자는 마늘 다자를 쓰기 때문에 거기 어떤 수가 들어갈지 모를 때는 n각형이다. n을 넣기도 한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또 이 다각형을 이루는 이 선분들의 다각형을 다각형의 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당연히 꼭지점,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요거 용어는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다각형을 봤을 때요. 안쪽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각을 우리는 안쪽에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각, 내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부에 있는 각을 뭐라고요? 내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한 내각에서 꼭지점의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만 여기 연장을 했어. 내가 연장을 했어. 연장을 하고 내각 옆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하냐? 외각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외각은 하나만 만들어질 수 있냐? 아니요. 요 내각 옆에 이쪽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내가 연장하는 선을 이쪽으로 연결했다면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쵸? 자, 하지만 이 두 개의 각, 막꼭지각이므로 항상 외곽들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한쪽만 대표적으로 외곽의 그 크기를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 익혀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우리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삼각형도 그냥 이런 삼각형이 있는가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개 각의 크기가 똑같은 얘는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어떻게 이름을 붙였죠?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일 수 있냐? 정삼각형이다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 중에서도 모든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네 변의 길이만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개 각의 크기도 모두 다 똑같을 때는 우리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앞에 정자를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변의 길이만 같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변의 길이도 같고요.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을 때 앞에 정자를 붙일 수 있겠다라는 것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변의 개수에 따라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변의 개수를 모른다, n개다라고 했을 때는 정n각형이다 라고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전반적인 정다각형 또 다각형에 대한 내용들을 훑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이들의 이름을 붙여줬고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의 개수도 선분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각형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알아야 될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각과 외각의 위치들 여러분들이 다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시창고에 하나하나 저장을 해보도록 하자. 다각형이라는 건 뭐라고요?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분으로 둘러싸야 돼.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이런 거는 다각형이 됩니까?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 뭔가 둘러싸이긴 했는데 이건 선분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각형 아니야. 그럼 막 이상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자, 이렇게 둘러싸였어. 이런 거 다각형이 됩니까? 선분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모양 이상해도 얘는 다각형이라는 거야. 그런 것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변이라는 것은 다각형을 이루는 그 선분을 얘기했고요. 꼭지점은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변과 변의 이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꼭지점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내각은 뭐야? 안쪽에 이렇게 내부에 있는 각을 얘기했고요. 외각은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연장선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외곽을 연결하실 때는 연장선 그려주셔야지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각 옆에 있는 거 요거 연장선을 그어서 내각 옆에 이렇게 위치하는 요 외곽,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요 쭉 해서 연장선 그었잖아.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가 되겠다? 180도.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 180도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각형 외곽은 한 꼭지점에 대해서 두 개가 있대. 한 꼭지점에 대해서 이쪽도 만들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내가 연장선 그은다면 얘가 외곽이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가 있고 서로 막꼭지각으로 그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막꼭지각 크기 당연히 같다라는 것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다각형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 앞에 정자를 붙여줄 수 있는 것. 우리 실상 삼각형은 얘들아, 세 변의 길이만 같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각 자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그죠? 정삼각형이 돼요. 근데 사각형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각형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까? 그렇다고 정사각형입니까? 아니야. 이거 뭐죠? 내변의 길이 같은 거? 마름모. 마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개의 각이 똑같다. 선생님 그럼 각 똑같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4개의 각이 똑같다 라고만 있으면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4개 변의 길이가 같고요. 4개 각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라는 2가지 얘기를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름도 외웠으니까 개념 스마트 부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2개인데요. 어떤 걸 내가 외곽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당연히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외곽은 서로 막곡지각으로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마름모나 직사각형이 정다각형이 아닌 이유 마름모 아까 쳐다봤었죠. 내 변의 길이는 같으나 내 각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직사각형도 내 각의 크기는 같으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